EMA에서도 이 머크의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서 긴급 사용 승인 여부 권고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 여기도 이제 곧 승인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곧 승인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예. 문제는 무엇이냐면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대량 생산을 해서 유럽 각국에 물량이 돌아가가지고 투약까지 되는 데는 사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셀트리온의 지금 항체 치료제가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셀트리온이나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는 모두가 다 이제 투약의 용이성 면에서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큰 장벽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유럽에 공급되는 가격은 상당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생각했을 때도 이제 이들 나라에서는 플랜 B 옵션으로 지금 사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들은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방글라데시에서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복제약이 곧 출시가 될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교수님? 이제 몰누피라비르는 이제 특허를 일부 저개발 국가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완전히 무료는 아닙니다. 가격이 이제 아주 싸게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방글라데시가 아마 곧 출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는 약이 이제 이렇게 풀릴 것 같은데 국제사회의 속성상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아주 만들어진 싼 약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로도 막 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특별한 약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글라데시는 의료 인프라도 취약하고 백신 접종도 낮기 때문에 몰누피라비르 같이 다소 안전성 우려가 있는 약이라고 하더라도 쓸 동기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들이 제가 좀 걱정하기로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암이나 기형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글로벌 수준에서의 위험성 또는 안전성 이런 것으로만 좀 감안한다고 하면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제하기 힘들어지면 암이나 기형과 같은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나 선진국은 물론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인 허가가 안 나게 되면은 일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계신 그 나라에 계신 분이 방글라데시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아주 값싼 몰누피라비르를 얻는 이런 방식들도 이제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우려가 있어서 승인이 안 난 국가에도 그 약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승인을 안 낸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걸 어기고 복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늘 언제나 위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게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치료제 얘기를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엮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먹는 치료제까지 등장한 건 좋은데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백신은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유튜브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보이던데 두 분께서는 늘 강조해 주셨잖아요. 백신이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치료제는 부차적인 수단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시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팬데믹 극복의 게임 체인저는 사실은 백신이에요. 우리가 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앞으로 나올 노바백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백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계적 일상 회복도 가능한 것이고 지금 뭔가 이제 팬데믹 이후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우선은 백신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백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당국에서 부스터샷을 접종을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는 90% 성인 인구 대비 90% 이상이 다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했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못 맞은 사람들이 또 백신을 접근하지 못한 인류 인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노바백스 백신이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개발을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먼저 접종한 다음에 치료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9년의 신종플루 사태 때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는 신종플루가 유행하기 전에도 이미 타미플루라고 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보건당국이 처음에는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개발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팬데믹 개시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 신종 인플루엔자 A에 대한 백신을 개발을 할 수 있었고 그 백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종플루 사태를 효과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백신이 주고 그리고 뭐 앞으로 나올 치료제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워낙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또 이제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치료제 때문에 이 치료제의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 과장이 되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백신은 언제나 그다음에 그 어떤 치료제든지 간에 뭐 게임 체인저고 뭐고 상관없이 어떤 치료제든지 간에 모두 다 부입니다. 이게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치료제가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 백신은 누구에게 접종을 하죠? 감염이 되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대규모로 접종합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기에는 감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초기에는. 나중에 항체 면역이 줄어들면서 돌파 감염이 되지만 초기에는 감염을 막는 차단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위중증으로 빠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언제나 건강한 사람들에게 예방의 목적으로 대규모로 접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통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중증을 막아줘요. 그러는데 약은 어떻죠? 약은 예방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약은 언제나 예방적으로 먹지 않아요. 내가 감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염 확산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막 감염 확산이 일어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죠? 약인 경우에는 타이밍을 놓치게 될 경우에는 사망자, 위중증으로 빠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설대우가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제 아이가 감염이 되어서 저한테 감염을 옮겼는데 제가 약을 먹는 타임을 놓쳐가지고 6일, 7일이 되잖아요. 이러면은 이미 위중증에 빠지면은 위중증 빠진 상태에서 쓸 약이 없다는 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거는 감염된 사람한테 쓰는 것은 맞는데 타이밍이 정해져 있고 그 타이밍에 쓴다고 하더라도 감염 확산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주는 백신, 그 다음에 치료제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하고서 치료제가 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일상회복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옵션. 하나는 백신은 공통 옵션인데 백신 플러스 당분간은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그 다음에 먹는 치료제가 나오면은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항체 치료제와 먹는 치료제를 둘 다 유지하든지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유지하든지 어떤 것이 더 우세해질지 이거는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당국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되고 일선 의료진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백신과 치료제는 그렇게 작동하고 그렇게 우리가 고안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백신 필요 없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백신을 접종을 한 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거나 혹은 면역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굉장히 낮추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전략이지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음에 나중에 치료제 복용을 하고 견디는 투병 생활을 하면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분명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계절 독감 감염되어 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자, 계절 독감 확진 받으면 바로 타미플루 투약하거든요. 힘들어요. 타미플루 투약하고 나서도 완치되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혀 이런 순서를 헷갈리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